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는 자기 코르셋 아래로 그의 손을 밀어 넣었다. 심장의 고동이 멎고 죽을 지경으로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졌다. 한스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눕자마자 곧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버지는 과즙을 짜는 앞잡기 옆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한스도 일을 거들어 주었다. 구두방 아저씨의 아이들 가운데 두 아이만이 와서 분주하게 과일을 나르고 있었다. 한스는 아이들에게 그녀에 대해 물었다. 누난 벌써 떠나버렸는걸?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버린 것이다. 그녀는 한스를 전혀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다. 분노에 찬 고통과 더불어 여전히 진정되지 않은 사랑의 힘은 흥분과 불안에 감싸인 채 음울한 번민으로 바뀌었다. 한스는 대장장이의 작업복을 입고 있는 자신이 무척이나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오전이 다 가기도 전에 벌써 한스의 두 손에는 벌건 물집이 생겼다. 한스는 죽고 싶으리만치 비통하고 불행한 심정으로 하루 종일 시계만 훔쳐보며 톱니바퀴를 갈고 있었다. 다음날 한스는 견습생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그렇게 술에 취하자 저 멀리서 온갖 불행이 한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와의 한바탕 말다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업장에 출근해야 하는 일, 차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는 혼자서 비틀거리며 술집의 계단을 내려와서는 흐느끼며 풀밭에 쓰러졌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혼자서 욕설을 퍼부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등나무로 만든 회초리를 꺼냈다. 마침내 아버지의 분노도 잠에 굴복하고 말았다. 같은 시각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그토록 꾸짖던 한스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검푸른 강물을 따라 골짜기 아래로 조용히 떠내려가고 있었다. 네, 책을 읽으며 다른 시대의 다른 문화의 이야기임에도 어떤 향수를 느꼈습니다. 내가 놓아버린 내 유년 시절들, 흙과 색연필과 지금은 맡을 수 없는 내 집의 냄새, 큰 힘을 발했던 자잘한 성취감과 우월감들,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일까요? 더욱더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이죠. 정말이지 갑자기 그의 삶이 끝나버려서 화들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책을 멍하니 쳐다봤답니다.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줄거리만을 읽어드리느라 놓친 아쉬운 문장들이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다시 마을로 돌아온 한스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유년기의 기억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에 앞서 저자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암시를 보냅니다. 이 문단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줄기를 잘라낸 나무는 뿌리 근처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움터나온다. 이처럼 왕성한 시기에 병들어 상처 입은 영혼 또한 꿈으로 가득 찬 봄날 같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마치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어 끊어진 생명의 끈을 다시 이을 수 있기라도 한 듯이. 뿌리에서 움튼 새싹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지만 그것은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생명에 불과할 뿐 결코 다시 나무가 되지는 않는다. 책의 결말에 대한 암시같이 읽혔습니다. 더 이상의 약은 없다. 더 이상 자연이 치유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책을 덮은 저는 그럼에도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최악의 순간이라도 단 한 명의 좋은 어른이 그의 곁에 있었더라면.
찬란히 빛나던 영리한 소년이 제 빛을 마음껏 뿌리며 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갔으리라. 오늘 함께 읽어본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유년 시절은 어떠셨는지, 또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꿈속에서 그중 가장 행복했던 장면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미 잠들었길 바라요. 대저택의 푸른 정원 밖으로 샴페인처럼 음악이 터져 나옵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불빛들은 더욱 밝아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더 화려한 옷을 갖춰 입은 사람들은 찰랑거리는 칵테일 잔을 들고 춤을 추며 나비처럼 대화와 웃음을 나눕니다. 여기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개츠비의 저택입니다. 이 파티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은 개츠비를 본 적도 또 궁금해하지도 않죠. 하지만 저는 그가 궁금해지네요. 어떤 사람인지 왜 이 화려한 파티를 매주 여는지 말이죠. 오늘 밤을 아름답게 꾸며줄 소설은 프란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미국의 황금기라 불리는 1920년대 재즈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가 프란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화려하면서도 씁쓸함이 공존하는 시대상을 예민한 통찰력으로 표현해 극찬을 받는 그는 자전적 소설을 많이 쓰기로도 유명하죠. 그도 그런 게 그의 인생이 여느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했거든요. 미국의 중서부에서 태어난 그는 외가 쪽은 부유했으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부터 가난한 소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돈과 성공에 대한 꿈은 그의 평생의 집념이 되었다고 해요. 외가 덕분에 동부 뉴저지주의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다니는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했지만 그는 늘 자신이 가난한 학생이라는 사실을 뼈에 사무치게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입학한 이듬해 시카고 은행가의 딸 지니 브럭 킹을 만나게 되지만 가난한 처지와 신분 차이로 그녀에게 거절당하고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채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8년 군복무 시절에 대법원 판사의 딸 젤다 세이어를 만나 교제했지만 전망이 없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하고 맙니다.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2번이나 버림받은 셈이죠. 이후에 글쓰기에 전념한 그는 1920년 첫 장편소설 낙원의 이쪽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합니다. 이는 프린스턴 대학 시절 교제했던 지니 브럭 킹과의 짧은 연애를 소재로 한 자전적 경험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평단의 인정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